촛불 시민혁명, 서울의 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 글은 현재 천주교 무주성당 주임인 최종수 신부가 공동선 133호에 쓴 것이다. 글을 쓴 시기는 최종수 신부가 지난 만나생태마을을 운영할 때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으로 결정 나기 2주 전이다. 국회 위정활동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자는 등 여러 가지 정치 발전에 필요한 내용으로 상당히 획기적이다. 언젠가는 꼭 우리나라 정치 현장에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는 대위 정치의 한계에 직면해 있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이 대다수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만 몰두한 결과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상위 10%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보다는 가진 자들을 위한 정치, 대기업 중심 정치를 한 탓이다. 세계 어느 나라 국민들보다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경제보국을 만들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를 꿈꾸며 피땀을 흘려 일했다. 하지만 모두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10% 사람들이 60% 위부를 차지한 양극화만 심화된 나라가 되었다. 정경유착으로 인해 부익부빈익빈의 경제구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절망하는 헬조선이 되어가고 있다. 친일에서 친미로 옷을 갈아입은 자들의 역사왜곡과 부정부패,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와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이 이르게 되었다.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국민들은 급기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민혁명을 만들어 가고 있다. 촛불 정국이 촛불혁명으로 발전해 가기까지 많은 토론과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대위 정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방안은 없는 것일까? 산골짜기에서 농사짓는 신부가 무엇을 알겠는가? 둑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시작된다. 적폐청산에 작은 구멍을 내는 심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일 수도 있다. 한번 생각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면 공론화해보자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제안을 해본다. 이제는 국민도 사이버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국회의정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대위정치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을 국회로 보내야만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얼마든지 직접 민주정치가 가능한 정보화 시대를 맞이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실력과 기반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회 상임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네티즌들이 실명제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이버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렇게 된다면 국회의원처럼 안건상 정도 하고 관련 법안 심의는 물론 국정감사 등 국정재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촛불의 민심은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당리당략 차원에서만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을 대폭 줄여야 한다. 분야별로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국, 전 세계 포함해서 사이버 국회에서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좋은 변화들이 일어나겠는가. 사이버 국회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모든 개혁이 진정으로 실현된다면 우리가 꿈꾸던 함께 사는 사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사이버 국회의원들이 수시로 무능하고 무책임하며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는 국회의원들을 탄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분들을 추대까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살맛나는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수를 50%로 줄이고 분야별 전문직 종사자와 국가원로 및 참신한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하여 대한민국 네티즌들에게 50% 위권한을 부여한 혼합형으로 국회를 운영해 보자는 것이다. 매우 생산적인 정치, 빠른 덧셈 정치로 세계적인 정치 선진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로 미래로 뻗어 나갈 것이다. 사심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대환영할 것이고, 부정과 비리에 눈이 멀어 있는 자들은 어떠한 핑계를 대서라도 극구 반대할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들 대부분은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촛불 시민들이 촛불을 끄지 않는다면 50% 국회의원을 줄이는 사이버 국회의원 제도가 정착이 될 것이다. 함께 꾸는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여러 이유로 반대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시간이 필요할 뿐 불가능한 문제는 절대 아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조만간 인터넷을 거의 모두가 사용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최고를 달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각 세대별 인터넷 사용자가 대부분 다 있기에 시행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세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통신과 통신기기의 발달로 TV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융복합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려고 한다. 이르면 다음 대통령 집권 시기에 보급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회 TV 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누구나가 입법의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들이지만 그들이 입법 활동을 할 때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 중에 상임위원회, 상임위 내에 설치된 법안심사소위원회 포함,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각종 행위, 제안 설명, 검토, 심사, 심의, 의결 등을 할 때 사이버 국회의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상상만 해도 얼마나 정치가 신이 나겠는가. 첫 번째, 의결 시 국회에서 정족수 이상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표결로만 결정하던 것을 폐지하고 각 위원회의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사이버 국회의원들에게도 일정 기간 동안 제안 설명부터 의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 속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물론 투표할 때도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투표기간을 적절히 설정하면 효과적이다. 그 기간 내에 사이버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그 투표 결과를 50% 비율로 반영하면 된다. 현재의 국회의원들과 50대 50으로 권한을 동등하게 하는 방안을 주장하는 이유다. 두 번째,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 시 사이버 국회의원들의 투표율을 반영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 현장인 국회에 직접 참석해야만 하는 과거에 국회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발상전환만 한다면 사이버 국회와 오프라인의 유기적인 방법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이버 국회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민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러려면 선거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 시 지역선거구를 없애야 한다. 지역선거구 제도는 생태적 모순과 단점이 너무 많다. 선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현재 제도는 부유한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이다. 이러한 구조가 부정부패 악순환의 시발점이자 연결고리의 중심이 되고 있다. 지역선거구 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지역이기주의와 지역감정, 그리고 부정부패의 원천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은 정당 비례대표제로 하여 정당에서 100%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추천해야 한다. 정당이 표를 얻은 만큼 국회의원을 배정하면 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선거구에서 돈을 많이 뿌려야 당선되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선거 비용을 많이 뿌렸으니 그 본전을 거두고 싶은 헛된 욕망 때문에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책 중심의 정당 투표제를 하면 개인이 선거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되기에 본전을 뽑아야 하는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다. 정치정당별로 전국에서 각 분야별로 가장 유능하고 신뢰받는 인재들을 공개 모집하여 정책선거를 하게 될 것이다. 지역정치, 근본정치, 파벌정치 등의 구정치 세력은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능력은 있지만 그 더러운 똥밭이 싫거나 돈이 없어서 초야에 묻혀있는 보물즉 지도자들을 끊임없이 발굴하게 될 것이다. 선거지역구 유권자들의 눈치나 청탁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된다. 무엇보다도 국가의 이익과 국민만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현실에 맞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정책 개발로 의정활동에 전력 투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공천비리도 현격하게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이다. 사이버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여러 비리나 부정에 대해 제명이나 탄핵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모든 비리와 부정이 사라질 것이다. 제명당한 국회의원을 보궐선거할 필요도 없다. 제명당한 정당에서 국회의원을 충원하거나 사이버 국회의원들이 투표하여 선출하면 된다. 국회의원의 임기기간 동안 중간평가는 많이 있어야 한다. 현행 제도는 당선만 되면 임기 4년이 보장된다. 중간평가가 있다면 유권자들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유권자들의 뜻과 다른 행동으로 오명을 남긴 새누리당은 국민의힘 전전당, 이정현 같은 의원들은 중간평가에서 제명이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국회의원들이 매년마다 국회의원들을 평가하여 통과되는 국회의원들만 연장시키면 된다.
그러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국회의원들만 국회의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국회의원들에게는 당연히 봉급을 많이 지급해야 한다. 좋은 정책을 낸 사이버 국회의원들에게도 당연히 특별수당을 지급하면 된다. 정책 발의를 한 국회의원과 사이버 국회의원 이 이름을 붙이는 실명제 정책을 택하면 된다. 대통령 선거 시 선거 기간을 충분히 늘려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선거일 기준 1년 전에 예비후보 등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1차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가인사관리위원회를 거쳐 2차로 국회에서 몇 개월 동안 수많은 사이버 국회의원들까지 심도 있게 종합검증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후보 날림 문제를 정리한 후 적정한 기일을 앞두고 정식으로 국민투표에 붙인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당연히 정부를 운영할 주요 인사들까지 함께 검토가 되면 더 좋을 것이다. 대통령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부처별 내정 예정자들에 대한 프로필 안에 인물, 경력, 자기소개, 정책, 논문, 서약서, 추천글 등까지도 충분히 공개하면 된다. 인사가 만사인 뼈저린 교훈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형편은 대통령 후보 한 명조차도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선거 때만 되면 얼마나 시끄러운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관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차분하게 검토해야 할 정책 검증보다는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국력을 허비하고 있다. 국가 운명을 지고 갈 지도자에 대해 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상세한 인물 검증 및 충분한 정책 설명과 비전이 담긴 정치 철학, 참모진 소개 등 종합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후보자 간 충분한 상호 토론 등을 통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번갯불에 콩 튀겨 먹듯이 딱 3번 제18대 대통령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고 선택한 결과 국가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 선거 비용 100%를 선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신뢰받고 유능한 분들이 부담 없이 출마할 수 있고, 좋은 국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와 국가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후보 날림 문제는 사이버 국회의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일정 비율 이상 되는 후보자자만 경비를 지원하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인적자산을 기초한 수출 중심 경제 국가이다. 요즘 같은 지식경제 시대에 인재는 중요하다. 더욱이 국가 지도자를 뽑는 대사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무능으로 IMF를 겪어야 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국가망신과 국격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투표소 개표도 이루어져야 한다. 17대 대선에서 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개표 부정에 대한 백서까지 발행되었다. 헌법재판소에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방송 3사가 개표 방송을 합동으로 하기는 17대 대선이 처음이었다. YTN에서 문재인 후보가 6% 정도 앞선 것으로 출구 조사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방송 3사에서는 박근혜 후보가 앞선 것으로 발표되었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지 않고 자동개표기를 이용한 결과였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가에 의하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 투표를 조작할 수 없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시간과 비용도 훨씬 적게 든다. 정치 선진국인 독일에서 검증한 제도이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달라질까? 대한민국은 법에 의해 움직여왔고 법은 국회에서 입법하면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의와 같이만 된다면 각 분야별로 대한민국 국민인 사이버 국회의원이 원하는 함께 사는 세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국회에서 국민들을 위한 아주 좋은 법들과 정책들이 각 분야별로 좋은 아이디어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수많은 사이버 국회의원들에 의해서라도 엄격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으므로 큰 효과를 볼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신명나는 사회로 급속도로 변화될 것이다. 국민이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는 나라, 천지개벽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좋은 제도와 정책으로 일자리가 넘쳐나고 학력이나 인맥보다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인정받을 것이다. 많은 회사들이 생산성이 급상승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수출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빈부격차가 줄고 몰락한 중산층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국가 예산 낭비가 사라져 세금이 남아돌 수도 있을 것이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은 안정과 평화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 법이 존중되고 도덕이 되살아나고 국가의 좋은 지도자들로 넘쳐날 것이니 모든 것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다. 국내 정치가 안정이 되면 통일도 빨리 다가올 것이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융합되면 세계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좋은 세상은 그냥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 지난 과거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대다수 국민들이 촛불혁명을 통해 바라는 세상은 과거의 민주화 투쟁만큼이나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국민의 의식 수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해 있다. 촛불 정국에서 국민의 높은 정치 수준 보여주었다. 전 세계가 감탄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촛불 시민혁명이 바라는 내용들을 담아낼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촛불 시민혁명을 담아낼 첫 단추가 눈앞에 다가왔다. 능력도 있어야 하겠지만 사심 없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진정한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참모진을 포함한 주변 측근들까지도 사심을 버려야 한다.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뼈아프게 통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통령 중심제는 대통령 독재가 가능할 만큼 대통령 권한이 너무도 막강하다. 국가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 혼자 결정하는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단적인 예로 사드 배치가 그렇다.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이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을 사드로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결론이다. 2000km 레이더망을 통해 중국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사드 배치의 국가혼란만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비선 실세의 호주머니를 챙기기 위해 졸속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부패의 원인은 과도한 대통령 권한에 있다.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견제해야 할 기관과 부처들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다. 대기업 총수 혼자 결정하는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대통령이 혼자 정치하는 시대도 지나갔다. 대통령이 올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중립 지켜야 할 기관장이나 부처를 선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가능한 많을수록 좋다. 가능한 많은 기관과 부처들과 합의를 해야 하기에 부정부패가 자리 잡을 수 없다. 선거직 기관과 부처는 대다수 국민의 편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때문이다. 각 방송사 사장, 헌법재판소소장, 검찰총장, 대법원장, 경찰총장, 국정원장, 감사원장 등 국민을 위해 중립을 지켜야 할 자리를 선거직으로 전환하던지 사이버 국회의원들의 추천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여러 논의와 토론을 거쳐 현명한 방법을 찾으면 될 것이다. 촛불 시민혁명을 제도적으로 완성해 갈 시급한 제안이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발전을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국회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 권한 절반을 국민 사이버 국회의원들에게 나누는 사이버 국회 제도를 만들어 갑시다. 촛불 시민혁명의 뜻을 받아 18대 대통령 후보 선거 공약으로 사이버 국회 제도를 발표하고 실현해 가는 후보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두 손 모은다. 이 글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백창식 형제님과 함께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끝. 어느덧 19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내년 2022년 5월이고 20대 대통령 선거는 2022년 3월로 5년 세월이 빠르게 지나갔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대통령제 국가로 대통령의 권한이 아주 막강하다. 그런 만큼 대통령은 정의롭고 국민을 생각하는 분이 선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언론 등 모든 사회구조 아래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정의로운 시민, 정의로운 국민은 정의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